시장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자체가 언론에 노출되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기준이 8월 5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양광이든 2차 전지든 방산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 옆에 숫자 넣는 게 이제 뭐 월 기준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들여다봤나 뭐 그 기준인데 뭐 사실상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항공우주에 대한 전략을 설정해 드릴 건데, 프로그램 쪽은 수급이 계속 유입돼 있는 상태고요. 개인 선호 창구는 그렇게 물량 뺏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으로 좀 놓고 보시는 게 옳고, 이 종목군들을 들여다보는 게 태조 이방원이 형성돼서 얘네들은 뭐 시장 조정 받아도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부터 놓고 본다 그랬죠. 경기는 살아 움직일 거다. 어제 야간에 28일 일요일 야간에 4시간에 걸쳐서 시황 한 2시간 3시간 정도 시황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준점 잡아드린 내용이, 시장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지수는 이미 벌써 2,300포인트 이탈됐을 때, 2,000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때 기준처럼 2,000이 깨져 있어야 돼요. 지금 뭐 2,400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여전히 100포인트 이상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시장 그 거시경제 부분, 경제 동향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가 아닌 스태플레이션이 아닌 경기 둔화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IT가 최악의 상태로 형성돼 있지만 IT, 자동차, LG화학을 본다. 자동차는 그나마 이제 하방을 조금은 잡고 있어요. LG화학도 이제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라는 그 명목 가격을 잘 지켜내줘야 되는데, 저점 대비해서 1%뭐 이런 수준으로 좀 놓고 본다 그랬어요. LG화학의 기준은 오늘 기준에서 일단은 뭐 60만 원 명목 가격 공방이 나오면 그때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IT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IT가 7월 초에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7월 초에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오다가 주춤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다 보니까 시장의 해석 부분이 뭐 지금 반도체 업황 정점 찍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점을 안 찍은 업황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의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특이성을 가져가긴 합니다만, 또 미국 쪽의 기술주들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 비슷비슷하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은 업종에 놓여져 있으니까 비슷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또 바닥 대비 반발력이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대비 하이닉스의 실적 월등하죠. 뭐 그런 쪽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기준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부터 보시면은 미국은 4월부터 조정이 깊어졌잖아요. 4월부터 월봉 이렇게 보시면 4월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4월에 장대봉이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4월인 거고,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6월부터 급격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정정 불안이 있었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불확실성. 6월부터입니다. 1월 그리고 6월. 그 전에는 1월에 크게 한번 맞고 나머지 국가들 휘청될 때, 또 4월 달에 미국장 폭락 나올 때 제한적이었잖아요. 우리는 6월부터의 기준이 된 거고, 6월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좀 나오는 시점에 다시 지금 오늘 같은 흐름인 거고, 미국의 흐름은 잘 버틴기다가 4월 달에 충격을 받은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에 변동성, 그리고 7월, 8월, 그리고 지금 바닥 대비 변동성은 나스닥이 19%, 20% 수준까지 돌려놓은 이후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20%까지 들어 올리고 나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이쪽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자체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쪽을 좀 놓고 볼 건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뭐 좀 버겁죠. 많이 버겁습니다만 이쪽도 똑같아요. 20% 이상의 변동성 가격 반발력을 내준 이후에 고점에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이 부분이 좀 버겁고 뭐 힘겹고 하지만 이것이 대세 하락으로 또 경기 침체로 연동될 내용이 일단 아니라는 거고 뭐 지금 한국항공우주본다 해놓고 이제 시황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IT 그리고 우리 주력주가 있으니까 주력주 IT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한국항공우주를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죠. 결론적으로 지금 뭐 하이닉스도 많이 미끄러져 있고 하지만 일단은 시장 연동폭의 기준이 있고 그에 대비 시장보다도 월등히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금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먼저 놓고 보자라는 쪽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매번 보셔왔던 내용이지만 다시금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또 들여다 봐야죠. 시장 상황에 이러한 내용들 수급 범위를 논하려고 그래요. 수급 범위를. 아까 올려드린 동영상 그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 수급이 아니라 실적 부분을 실적 부분 보시면은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장이 진짜 뭐 경제 동향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그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조정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죠.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성장성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실적 전망치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하이닉스하고 실적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저런 실적에 60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 프리미엄은 진짜 시장이 무너진다면 저런 프리미엄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그 흐름 속에서 많이 무너져 내려갔죠. 실적이 실질적으로 눈에 띄어져서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이 정도 수준뿐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금융지주사도 있고 있지만 LG화학의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10조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명분으로 주가가 68만 1,000원까지 이번에 탄력을 받은 거고 시장지수 2,500일 때 현대차, 기아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업체한테만 그렇게 기준이 잡히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선 의장 어깨 탁탁탁 치면서 야 고마워 미국에 투자해줘서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코멘트가 일본 가고 일본 자동차 업체한테는 그렇게 안 했을까? 일본 자동차 업체는 미국 공장 증설을 안 해요? 대도 않는 소리들을 갖다 붙여놓고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저실적 저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26일 기준이고 개파락 나와서 시가총액 뚝 떨어져 버렸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칫 무슨 뭐 바이오로직스하고 시가총액 바뀌는 거 아니야? LG에너지솔루션 2위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3위하고 있는 거 이 자체도 참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데 저걸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경기 침체, 스태플레이션. 그럼 뭐가 빠진다? 성장성이 부각된 종목이 빠진다. 그걸 왜 반도체에만 적용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버거운 시장 상황이 맞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CDS 프리미엄은 아주 멀쩡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CDS 프리미엄은 아주 멀쩡하다. 그리고 환율 문제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던 기점에서의 조정이다.
어? 그리고 뭐 또 시간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는 우려할 만큼의 고점 금리 아니다. 2006년 6월 금리가 5.25%였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2018년 12월이 2.5였어요. 그때 경기 동향은 지금보다 어때요? 지금이 경기 동향이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형성됐다는 거는 공급자에 의한 게 아니라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뿌리고 그 돈 덕분에 얼마나 좋아졌으면 물가가 이렇게 뛰겠냐고. 경기가 완전히 개차반인데, 죄송합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은데, 공급자에 대한 뭐 유가만 막 초강세를 띄어서 그래서 지금 물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무지하게 뿌려서 그 돈의 힘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또 그 살아나는 게 적절하면 되는데 적절히 금리 조정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가가 확 치고 올라갔잖아.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 그러면 2018년 12월보다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금리 격차에 대한 내용도 캐리 자금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고 캐리 자금의 문제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부터 해서 유럽, 영국 뭐 이런 선진 시장 쪽이 제로 금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스위스 이런 쪽은 뭐 마이너스 금리였고 근데 일본 쪽에서 캐리 자금이 넘겨질 때에 2006년 6월처럼 5%대 미국 금리가 형성되던 그런 시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캐리 자금 자체가 없어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한적이에요. 금리만을 노리고 움직이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그게 N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었죠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근데 무슨 금리 격차 때문에 빠져나가. 또 특히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대까지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격차가. 그러면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띈다면서요. 뭔 캐리 자금이 나가서 원화 약세를 띄나? 그러면 금리 격차 저렇게 있을 때 원화가 초약세를 띄었어야 되잖아요. 초강세를 띄었다고. 900원이 이탈됐어. 지금처럼 1,300원이 아니라 900원이 이탈됐다고. 금리 격차가 높은데도. 그러니까 자꾸 주식시장에 갖다 맞추는데 금융시장이라는 게 금융시장 전체 주식시장에 있는 거지 주식시장을 위해서 금융시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식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죠. 방송 나와서 모든 게 다 주식시장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착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환율도 글로벌 시장 다 보면 되는데 다 안 보고 주식시장 기준에서만 환율을 봐요.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을 넘기고 있으니 이러니까 외국인이 판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 외국인이 지금 환율 1,300원 넘긴 이후에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6월달, 7월달에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외국인 핑계대고 환율 핑계대고 그래놓고 이 정신 나간 친구들 요즘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간 친구들 요즘에는 지가 방송하다가 지가 헷갈려가지고 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 환율이 이래가지고 외국인이 팝니다 그래놓고 근데 왜 사지?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왜 사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1,300원 넘기고 뭐 난리치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4월까지 버틴 게 다 6월 달에 급락 나왔잖아요. 6월에 급락 나오고 7월 초에 바닥을 찍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 외국인이 연락이 팔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1,300원 넘겨서 외국인이 판다며. 1,300원대 외국인이 어떻게 살 수 있냐며. 그러더니 내리순 매수야. 그러니까 환율 얘기도 쏙 들어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몇몇 애들은 나와서 아직도 1,300원을 넘겨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시장이 빠진대. 지표는 맨날 사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또 믿어. 왜? 눈으로 확인을 안 하니까. 그리고 공포감에 빠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고. 힘겹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환율 때문에 외국인 팔아요? 환율 때문에 지금 외국인 파나? 우리나라만 환율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평가절하가 덜 됐어요. 오히려. 엔화처럼 뭐 이렇게 가파른 흐름이 나와요? 올해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의 경기 동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팔면 시장이 빠집니까? 2005년도는 어떻게 된 거야? 외국인이 55조를 팔았는데
하루에 한 달에 2조씩. 근데 저런 폭등이 나와요. 5월부터 해서 1100에서부터 저런 폭등이 나. 11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의 절반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55조 판 게 지금으로 따지면 110조를 판 거예요. 110조를 내다 파는데, 그러면 한 달에 4조를 내다 파는데 폭등이 나와. 아니 무슨 뭐 외국인이 한 명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외국인 한 명이 매도했나? 어? 기관 한 명이 샀고? 기관이 사서 올랐어요. 저 기관 돈은 누구 돈인데? 개인들 돈이지 무슨 기관이 돈이 어딨어요. 주식형 펀드에 66조가 들어와서 거기에 플러스 국민연금 지분한도 주식 비중 풀어주고 사학연금도 주식 사라. 하버드 대학도 주식에서 수익 나니까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끌고 간 거죠. 시장지수 낙폭 줄이니까 어때요? 바로 하나 솔루션 돌리죠. 프로그램 매도 나오더라도 오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랬죠. 한국항공우주 다시 52주 신고가 다시 뛰어넘기고 있죠. OCI가 좀 아쉽긴 하지만 유가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된 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등락률로 놓고 볼 때 이게 문제가 돼요?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문제라 그러고 오르면 오른다고 문제라 그러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자가 분홍색이 유가 급등할 때란 말이에요. 공급자의 문제로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면 몇십 %씩 나와버려. 이건 감당 안 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수요에 의해서 올라갈 때 경기 살아나서 올라갈 때 그건 전혀 문제 없다.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니라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어요.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석유 가격이 뭐 이렇게 크게 올라왔나?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 대비해서. CPI, PPI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22년 1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었죠. 그게 여기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10%. 거기서 요만큼 더 올랐다고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돼? 에? 아니 이렇게 올라갈 때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니 21년도에 당선됐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잡아야 됩니다 하는데 무슨 소리야. 선거 공약했는데 경기 살리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긴 개뿔이나 2조 달러를 갖다 뿌려버리잖아요.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긴축해야 된다 해놓고. 그리고 결국은 2022년 1월 달까지 일단 시장 강세를 띱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때 7%였고 거기서부터 요만큼 더 올랐다고 시장이 그렇게 폭락이 나와야 돼? 그리고 CPI는 에너지하고 식료품까지 포함된 거죠. 이거 근원 CPI는요. 에너지 식료품 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뺀 거의 기준은 여기였고 아까 그렇게 뭐 9% 그렇게 아니에요. 요 상태였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3%는 이 CPI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쉽네. 어제는 이거를 3시간을 했으니까 악을 쓰고. 결국은 문제되는 게 없어요. 다만 힘겹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힘겨운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싹 정리하고 쉴 거냐 아니면 옥석 가리기 할 거냐. 옥석 가리기의 우선순위를 태조 이방원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옥석 가리기의 기준은 실적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다시금 또 해드리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실적 범위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 태조 이방원에서도 2차 전지는 지금 휘청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나 방산 쪽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죠. 신고가 랠리가 2차 전지가 지금 신고가 나오나?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잖아. 하나솔루션 오늘도 신고가,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신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신고가. 그 신고가가 나오는 거는 뭐의 기준이 잡혀요? 정책의 기준도 잡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실적에서 그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다 필요 없이 실적에서 기준이 잡히는 거야. 조선을 우리가 안 보는 이유가 뭐야? 안 보는 이유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거의 안 들어와요.
거래대금이 있어야 보지. 쥐가 오르든 내리든. 그리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뭔가의 기준을 잡더라도 제대로 잡자라는 얘기예요. 응? 안 보고 온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이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방에서 일단은 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 기준이 되고, 그죠? 돌려놓은 상태에서 기준이 되잖아요. 어?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 상위, 아 이거 저기 있겠구나. 상위 종목에서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응? 꼭 보셔야 될 부분은. 응?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실적 부분, 이 실적은 당연히 놓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응? 이걸 바탕으로 주력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걸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어? 시황 부분에 대한. 어? 이렇게 해서 주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태조 이방원을 설정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는 지금 오늘도 문자 나간 거는 태양광과 방산이에요. 2차 전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원자력 우리 한국전력이나 예전 두산중공업 지금 이름 바뀐 거 저도 지금 헷갈려 맨날. 두산 에너빌리티 들여다보고 있지만 매수 사인을 차마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고 조선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이고 이 내용들을 필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잡아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옳다. 환율 부분도 다시금 올려드리는데 환율 부분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고 뭐 순서 이거 좀 애매모호하게 순서를 잡아드렸는데 시황 부분 전체적으로 계속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금리 부분 금리 격차 문제 없다라는 설명 드리고 있는 거고 격차 문제 없어요. 환율 문제가 뭐가 있나? 무슨 1,300원 넘긴 게 무슨 뭐 벼슬한 것도 아니고 그걸 1,300원을 넘겼으면 제대로 이게 이렇습니다라는 해석을 해드려야지. 1,300원 넘겼는데 우리만 원화가 가치가 훼손이 됐나요? 우리나라 화폐만 쓰레기가 돼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응? 아니잖아요. 다 보세요. 다 하나하나. 시황 부분.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시황 부분. 유가 부분. 유가가 변동률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공급자에 대한 문제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공급자의 문제가 형성이 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은.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뭐 이런 흐름처럼 에너지 집약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 그게 뭐가 그렇게 벅차고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왔지만은 왜 빠져라고 했을 때 사실상 왜 빠져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지금. 가파르게 바닥 대비해서 뭐 우리나라도 10% 이상 반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반등에 대비한 조정인 거지. 그게 왜 빠져 해버리면은 뭐 반도체주들이 어제 미국장에서 박살났어요. 실적 전망치가 하회되고 걔네만 빠졌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빠졌어. 나스닥만 빠졌어. 오히려 다우하고 S&P 500 지수 3%대인데 나스닥도 3%대야. 반등은 월등히 크게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술주가 더 오르고 덜 빠졌지. 더 오르고 덜 빠졌다고. 기술주가. 예? 뭐 한국항공우주 지금 전략 잡는다고 해놓고 엄한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전체 공개로 그냥 올려놓을게요. 우려하시지 마시고 옥석 가리게 명확하게 하시고 그 기준 쪽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잡아내자고요. 그 시황 부분은 이렇게 그 어느 무료방
에서든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죠? 어제 야간 시황도 보시고, 응? 공지사항에 시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월 26일 날 시황은요, 야간에 6월 말이 아주 정점이었잖아요. 야간에 2시간 42분을 내드렸어요. 2시간 42분을. 그리고 그렇죠. 시황 PDF 파일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좋은데, 이걸로 올려주시면 더 좋은데, 무료방은. 그리고 28일자 21시 요것도 밑에 거는 별 2개 넣어주고 얘는 왜 별이 하나야? 그리고 주말 팍싱제 TV 영상도 특별시황에 같이 넣어놓으세요. 7월 2일자처럼. 결론적으로 팍싱제 TV 이쪽에 있구나. 29일자 이건 아침이고, 주말 거 20일자는 주말 걸 넣은 것처럼 아직 파일이 안 올라와 있으면은 그쪽 지금 링크는 올라와 있을 거예요. 박상재 TV도 파일이든 링크든 다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을 자신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뭐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이 팔았어? 1340원 48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팔고 있어요? 그냥 시장이 무너져 내리니까 핑계거리 없어서 외국인이 팔아서 내린대. 외국인이 왜 팔아?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떼서 외국인이 판대. 지금 왜 안 파냐고, 왜 사냐고. 힘겨우시지만 이겨내시자고요. 이겨내시고 그나마도 IT, LG화학, 자동차 이렇게 주력에서 3종목에서 4종목 기준에 55에서 80% 꽉 채워놓으시고, 물론 100% 채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채워 계시고,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게 꽉 채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 성일하이텍이 그나마 오늘 이거 오늘 땡큐한 거지 진짜. 금요일날 편입하고 힘겨웠었는데. 속색이는 게 이제 코스모화학 2차 전지 쪽에서 아름아름 정리가 됐었는데 그나마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략이 어려우시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정회원님들께 오늘 같은 날 죄송합니다만 같이 가셔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시장 좋으면은 윤정도랑 전화통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방송 많이 나갈 때 전화통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 이런 거 전달해드려야 되겠지. 그리고 출근 디자인하신 분들 출근하셨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임직원 게시판에 있는 내용 다 훑어보고 내 업무가 뭐가 있을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디자인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코스피 2,500 돌파 기념 이거 빼라 그랬잖아. 돌파했을 때 돌파 기념이고 이거 빼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세요. 태조 이방원 8월 5일부터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에 태조 이방원 딱 쳐보세요. 그럼 그게 8월 5일부터 우리가 이거 지금 8월 5일부터 들어갔나? 이게 7월달 이후에 수익 범위에요. 7월달 이후에 7월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7월 이후에 날짜 다 나오죠. 7월 이후에 에코프로,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와 코스모화학, OCI,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신고가를 못 낸 거는 없어. 물론 이제 에코프로는 신고가가 원체 높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LG화학하고 에코프로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또 OCI까지 죄송합니다. OCI까지 빼고 나면 전부 사상 최대치 52주 또 신고가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이런 수익 범위를 같이 가져가시려면요. 찾아오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좀 제가 또 시장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2주 전부터인가요? 이제 뭐 불기둥 마스터님 방이나 VVIP 방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거 지난주에 뭐 얼마였는데 지지난주에 얼마였는데 그 우리 직원분들이 안 되는데 해도 막 그 가격을 우기시는데 이제 안 돼요. 인상됐으니까. 자꾸 뭐 옛날에는 얼마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따질 거야. 그럼 그때 가입을 하셨어야지. 그럼 지금 이 가격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나쁜 사람이지.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저렇게 해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응? 다만 이 부분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2,500포인트 돌파 기념인데 이 부분이 다시 2,500이 깨져 있으니 어떻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신규 가입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거를 전화를 하셔서 상의를 하시고 VIP 방은 제가 오늘 기준에서 전화를 제가 받을 테니까 종목 상담 안 됩니다. 포트 고정을 제대로 잡으시고 지금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너 뭐 어떻게 뭐 가입할래 내가 볼 때는 다 깨져 나가서 이제는 하루에 몇백 몇천씩 막 깨져서 엉엉 울지 마시고 포트 비중 잘 설정해서 대처를 하시자고요. 불기둥 마스터 방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되고요. 시황 잘 설정하시고 좀 이따 종목별 전략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같은 날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그리고 주력주의 옥석 가리기 무조건적으로 잘